지난주 국회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방송사법과 민생회복지연금법, 그러니까 25만 원법, 거기다가 노란봉투법 또다시 폐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은 거부권 행사하고 또 재표결해서 폐기가 되고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국회 상황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이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패턴을 보이니까 네. 피로감이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 국회가 바르게 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네. 어깃장을 놓으면서 거부권이라고 하는 헌법에도 내재적 그 한계가 있는데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지쳐서는 안 되고 우리는 계속 이 올바른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것이죠. 이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럴 때 가동돼야 되는 겁니다. 행정부가 엉망진창일 때 네. 국회가 중심을 잡고 행정부를 견제하고 그런 역할을 하라고 국회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입법. 국회는 지금 제대로 지금 윤석열 정부의 폭정, 불법, 불의 네. 여기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국민들한테 또 호소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결과 봤죠. 그다음에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대통령이 예. 굉장히 고집이 세신 분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분의 얘기를 잘 안 듣고. 뭐 우리가 이제 흔히 구수고집이라고 얘기도 좀 하는데 그만큼 고집이 세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직접적인 위해가 네. 가해지지 않은 이상은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끝까지 관철하는 그런 분 같아요. 그래요. 이게 불통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거든요. 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가의 모든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럼요. 늘 길을 열어두고 네. 옳은 말을 받아들이고 음. 또 자기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싫은 말을 듣고 아. 이렇게 하면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는데 네. 아예 귀를 닫아두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니까 지금 그 집권 지금 2년 이제 약간 넘은 상황에서 반환점 이제 돌려고 하죠. 모든 나라의 지표가 후퇴하고 있잖아요.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과 불통에서 네. 비롯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주도 보니까 국회 상황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고 영상으로 봤는데 뭐 사기꾼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에서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인권위 비상임 위원 예. 이걸 뭐 왜 부결시켰냐, 네. 여야 합의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기꾼 얘기를 하니까 또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에 박자에 맞춰가지고 네. 윤석열 사기꾼 뭐 네. 그렇게 들리기도 하던데 네. 여당도 전혀 이제 변화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정권이 지금 이제 불통 정권이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이고 김건희 여사 성역 정권이지 않습니까? 검찰을 앞세운 검찰 독재 정권이고 법치주의가 지금 무너진 상황이에요. 최근에 그 김건희 여사의 각종 그 의혹 사건 네. 이건 이제 거의 임계점에 다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 폭발 직전이고 네. 이 정권을 이제 거의 포기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는데 이런 상황을 국힘이 더 이상 방치하면 국힘의 공당으로서 존재 의의가 국민들로부터 부정당할 겁니다. 그렇네요. 이제 제대로 역할 못하면. 보수 진영에서도 돌아서기 시작했고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국힘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네. 그러면 국힘도 국민들이 버리겠죠. 그럼 이런 상황을 국힘이 과연 언제까지나 참고 네.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정치를 할 것인가? 음. 그렇지는 못할 것이다. 아하. 국힘이 대통령과 같이 몰아가는 수순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돌아설 수 있다라는 예, 기대를 예. 가지고 있다는 건데. 공당으로서 존재의 의의를 보여줘야죠.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본회의도 본회의지만은 국회 법사위를 보면은 여당 의원들은 뭐 시종일관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뭐 반대하는 목소리, 민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국가 앞두고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김건희 여사 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명태균 씨 등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포함이 됐다라고 저희가 채택이 봤는데 됐습니다. 채택이 예. 됐고 이거 뭐 여당이 퇴장하는 가운데 채택이 된 건가요 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저희 당 간사하고 네. 여당 간사 간에 1차 협의를 했는데 여당이 무리한 증인 신청을 요구를 하고 그래서 결국 합의가 안 됐고 우리 당의 의견대로 결국 표결을 통해서 증인이 채택됐습니다. 그래요. 근데 관건은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나와야지 이제 증인이 되고 우리 국민들이 어떤 얘기하는지 보지 않겠습니까? 출석하지 않으면 뭐 의미가 없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청문회 때하고 좀 다른데요. 네. 청문회 때는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 강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국정감사 때는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강제로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국감은 그러면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안 나온다 어떻게 합니까? 법사위. 김건희 여사가 국회법에 의해서 증인 채택이 됐는데 안 나오시면 네. 우리 법사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거고 그러면 대통령 관저에 동행명령장 집행을 시도하는 네. 집행하는 과정이 TV에 보도가 되겠죠. 막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에서 막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에서 막으면 예. 그건 이제 고무집행 방해죠. 어.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요. 그 딱 드는 생각이 뭐 이거 동행명령 발동이 돼가지고 데려간다고 하더라도 예. 대통령실에서 이제 막고 바리케이트 치고 못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 예.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다. 예. 이건 또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뭐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또 국회 법사위에서는 고발하는 상황이 올 수 있고요. 어. 어쨌든 그 모습을 국민들이 다 볼 텐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네. 성역이냐? 국민들은 이걸 말씀하시겠죠. 근데 사실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는 아니 민간인 아니냐. 예. 그러니까 공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자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동행 명령이나 이런 게 안 받아지면은 아니 민간인인데 공직자도 아닌데 이렇게 모든 국민들은 정말 압수수색도 당하고 이런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만 특별 대우를 해주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비교가 되면서 아니 저 일반인들은 네. 경찰이나 검찰청에 나오라고 하면 전화 한 통 받고 그 출석하는 날까지 잠을 못 자고 그렇죠. 그렇게 큰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네. 출석을 하잖아요. 네. 근데 김건희 여사는 검찰이 방문 조사, 황제 조사라는 상납을 하고 네. 그런 게 지금 현재 우리 법치주의 현 수준입니다. 참 법치주의의 수준을 그냥 글쎄요. 우리 대한민국 이 법치주의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네. 완전히 퇴보를 시킨 그런 상황인데 최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공천개입 의혹 보도가 말 그대로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JTBC라든지 네. 뉴스토마토라든지 뭐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언론이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특종이나 단독이나 하고 있어요. 이런 이제 뉴스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보수 언론도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돌아서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언론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 이제 공세적으로 그것도 총공세적으로 좀 돌아서는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왔기 때문에 네. 언론의 집중적인 공세와 국정감사장에서 집중적인 지적, 공격 이것이 네. 이제 맞물려 들어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도 이렇게 전개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태블릿 이런 상황이 PC, 되면 은상실 보도. 또 어떤 숨어 있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국힘의 방어도 무너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뚝이 무너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은 이제 10월 국감이 어떻게 보면 또 분수령이 될 거다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고 예. 뭐 일각에서는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또 예. 폭로할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예. 여의도에 돌고 있거든요. 예.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저희 당에도 그런 예. 정보의 밝은 매우 그 정보의 밝은 그 다선 의원들 또 맹렬한 의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법사위를 비롯해서 지금 22대 민주당 의원들은 매우 열심히 일을 해요. 어느 상임위를 구분하지 않고 그래요.
우리가 어찌 법사위에 뒤질 수 있으리야 이런 각오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예.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결국 일이 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22대 국회의원들 만나면은 피곤하고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피곤하고 힘들지만 네. 지역구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인사를 하면 네. 당신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음. 격려를 하시거든요. 그래요. 거기에서 힘이 얻죠. 힘을 얻죠. 의원님도 힘을 얻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도 또 현장 민원 네. 또 받고 이러셨잖아요. 제가 지역에서. 매주 일요일 날 오후 4시에 현장 하시는 거군요? 예, 주민들이 많이 모이시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현장 민원을 어. 하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네네. 격려를 많이 하세요. 오 그래요? 아. 이건데 잘한다 이렇게 예, 하세요? 잘한다. 지역구 우리 주민들 또 유권자들은 아시는군요. 이렇게 고생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예, 걸. 우리 지지자들이 네.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 그래요. 네. 이렇게 법사위가 최선봉에 서 있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열심히 하는 데는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유권자들, 지지자들의 성원과 응원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네. 실질적인 당원 주권 시대가 이제 열렸어요. 의원들이 지역의 당원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당선된 다음에 좀 뭐 예전 같으면 그냥 아예 뭐 쳐다보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군요. 이제. 지역 당원들의 평가, 지역 당원들의 지지 이걸 계속 의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당원 주권이지 뭐겠습니까? 그렇네요. 안 피곤하시죠, 의원님? 좀 피곤하긴 한데 그런 이제 우리 지지자들의 그 격려를 들으면 맞아요. 또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지지자들 또 유권자들의 이 격려, 응원의 힘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 국감이 어떤 또 분석이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당내 뭐 김건희 국정농단 진상규명 TF 뭐 또는 뭐 조사단이 꾸려질 예정이다 이런 소식도 접했는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의 김건희 여사의 이제 의혹이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 그다음에 이제 양평 고속도로 의혹, 맞아요. 그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공천 개입 의혹까지 제기됐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의 의혹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의 그 컨트롤 타워인 이모 씨하고 그 사건이 형사 6부로 배당돼서 수사가 본격화될 무렵, 그러니까 이상거래 조사를 의뢰한 그 무렵에 컨트롤 타워의 이모 씨하고 김건희 여사가 일주일에 36번을 통화를 했다. 이런 거라든지 또 2차 주보 김모 씨가 공범한테 보냈다는 보냈다는 편지가 공개된다든지 그다음에 그 컨트롤 타워 이모 씨의 친척이라는 역시 이분도 공범이죠. 민모 씨하고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된다든지 이런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매우 심각한 그리고 또 다른 전주인 손모 씨가 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제 공천 개입과 관련된 의혹이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이게 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 소재가 그냥 한꺼번에 나오니까 일본을 정확하게 대응할 TF가 필요한 거죠. 우리 당에서는. 그래서 이제 TF를 만들기로 했고 이 TF가 가동이 되면 김건희 여사의 이 성역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민주당이 보다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F 여기 활동도 지켜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김건희 성역을 무너뜨린다. 김건희 왕국을 무너뜨리겠다. 이런 민주당의 의지가 읽혀집니다.